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FR 필터 마지막 시간으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linear phase FR 필터가 뭐고 그 다음에 그 로페스 필터 설계하는 윈도우를 이용해서 로페스 필터 설계하는 것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로페스 필터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밴드 스탑 필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로패스 필터가 아니라 이제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하이패스 필터는 우리가 두 개의 로패스 필터를 이용하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0에서 파이까지 통과시키는 여기 최대 주파수죠. 최대 주파수까지 통과시키는 로페스 필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하이패스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죠. 여기서 여기까지 통과시키고 싶은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하고 싶은데 이게 통과시킨 로페스 필터, 여기서 통과시킨 로페스 필터 두 개 해갖고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하고 여기서 빼면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로패스 필터, 윈도우를 이용해서 로패스 필터 설계하는 거를 공부했으니까 파이의 차단 주파수를 가진 로패스 필터, 오메가 C를 가진 로패스 필터, 이 두 개의 디퍼런스를 구하게 되면 오메가 C에서 차단 주파수를 갖는 하이패스 필터가 설계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적인 필터는 먼저 설계해야 되겠죠. 이상적인 필터는 뭡니까? 리니어 페이즈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차단 주파수 오메가 C에서 최대 주파수 파이까지 통과시키는 게 바로 하이패스 필터에 대한 주파수 특징이 되겠죠. 이상적인 주파수 필터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요런 형태로 된 거에 대한 여러분들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은 요게 리니어 페이스거든. 그냥 뭡니까? 1이라 생각하고 요거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구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쉽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거는 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중에 마이너스 타우 파이 n 오메가 cn 이런 형태로 계산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타우를 뒤에다가 요거는 지어만 주는 거니까 그죠? 타우만 붙여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인버스를 채도 되고 아니면 요거 없이 1만 줘가지고 1만 들어간 거는 여기서 싱크 펑션 형태가 되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여튼간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파이에서 오메가 C, 요거는 오메가 C에서 파이 이렇게 해서 요건 마이너스 주파수, 요건 플러스 주파수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스탑 밴드 주파수가 0.4파이, 그 다음에 요게 어테뉴에이션이었죠. 스탑 밴드 어테뉴에이션이 60dB, 그 다음 패스 밴드의 주파수가 스톱 밴드 주파수, 패스 밴드 주파수 0.6파이, 자, 여기는 하이패스 필터니까 0.4에서 이거는 오메가 P가 패스 밴드니까 0.6에서 0.4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0.6, 0.4가 떨어지도록. 그리고 어테뉴에이션가 60이고 패스 밴드의 리플이 0.5dB 이렇게 되도록 설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차단 주파수를 계산해야 되죠. 차단 주파수는 패스 밴드하고 스탑 밴드 주파수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0.4하고 0.6의 중간값이 0.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60dB에서 뭐가 결정입니까? 어떤 윈도우를 쓸 것인가 결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트랜지션 밴드죠. 트랜지션 밴드에서 뭐가 결정되니까 필터의 길이가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 60dB니까 60dB가 큰 거는 블랙만 윈도우밖에 없죠. 그래서 블랙만 윈도우를 써야 되는데 블랙만 윈도우의 트랜지션 밴드하고 필터의 길이하고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저번에 테이블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n분의 11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필터의 길이는 요거 풀면 55가 나오죠. 그래서 지연값은 n-1에 2 나누어준 거니까 27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딜레이가 27개 샘플만큼 지연이 생겨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 길이의 절반만큼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쓰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상적인 필터에 요거는 요 타우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그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윈도는 똑같이 요게 블랙만 윈도 함수 모양이죠. 거기다가 n만 우리가 54 아까 구했던 54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블랙만 윈도 모양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갖고 이상적인 필터 임펄스 리스폰스에다가 지금 요 54개 길이의 윈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산된 이 FR 리니어 페이즈 FR 필터의 DTFT를 요거는 DFT 요거 고속으로 계산한 알고리즘이 DFT라고 그랬죠. DFT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오메가 값이 0 대입하고 그 다음에 뭐 0.2, 0.1 대입하고 0.2 대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려봤을 때 RP가 확인해 봤더니 0.03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이 71dB니까 아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스펙이 뭐였죠? 60dB인데 훨씬 더 좋게 나왔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다시 n을 바꿔가면서 재설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디자인 스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이제 로우패스 필터는 맨 처음에 파트 2에서 공부했고 방금 하이패스 필터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자, 밴드패스 필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뭡니까? 로우패스 필터 두 개죠. 오메가 C1, 오메가 C2로 갖도록 설계해갖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더해주고 이거는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파이에서 시작해갖고 요거 해갖고 요거 빼주는데 이제는 뭡니까? 두 개 다 임의의 파이가 아니라 오메가 C2, 오메가 C1 이거는 이제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요걸 빼게 되면 중간에 오메가 C1하고 오메가 C2만 여기 바로 밴드패스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C1과 오메가 C2의 리니어 페이즈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이상적인 필터를 우리가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없다 생각 1이라 생각하고 그냥 싱크 펑션 두 개가 나오고 난 뒤에 그냥 요 부분을 그냥 마이너스 타우만 넣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우패스 필터는 다 뭡니까? 싱크 펑션이 나오겠죠. 자, 예를 보면 오메가 S1은 0. 스톱 밴드는 0.28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로우패스 필터에 대한 0.2파이, 0.35파이 패스 밴드, 스톱 밴드 이렇게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션은 60dB, 리플은 1dB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 밴드, 스톱 밴드는 이렇게 되도록 요거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스톱 밴드의 리플. 그러니까 두 번째 로 패스 필터나 첫 번째 로 패스 필터의 리플이나 첫 번째 로 패스, 두 번째 로 패스 필터에 대한 요 테뉴에이션도 우리가 같게 뭐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같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첫 번째 로 패스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는 평균값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 패스 필터에 대한 평균값도 마찬가지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트랜지션 밴드는 여기에서의 트랜지션 밴드, 여기에서 트랜지션 밴드 중에서 뭘 채야 되겠습니까? 더 월스트 케이스가 뭡니까? 트랜지션 밴드가 작을수록 더 샤프하게 되니까 필터 차수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터 차수가 더 크게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월스트 케이스가 바로 요게 작은 값이죠. 트랜지션 밴드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요 트랜지션 밴드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60dB니까 아까처럼 블랙만 윈도우를 써야 되고 50dB라면 아까 우리가 해밍 윈도우를 쓰면 되겠죠. 근데 60dB이기 때문에 해밍 윈도우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처럼 트랜지션 밴드하고 차수하고 관계식을 요구니까 아까 월스트 케이스에 대한 트랜지션 밴드를 대입해가고 필터 길이가 74개로 했는데 우리가 뭡니까? 그 다음에 타우는 요거에 n-1의 2니까 36.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상적인 필터에 요거 집어넣으시죠. 36.5, 36.5. 이거는 이제 0.5라는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거 봤으니까 샘플 사이 값만큼 딜레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샘플에서 딜레이 생기는 것, 두 샘플의 중간 위치에 딜레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윈도우 펑션, 블랙만 윈도우에 아까 엔터리만 아까 74개니까 한 개 뺀 거 73이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필터에다가 윈도우 함수 요거 곱해주었고 트랑케이션 된 윈도우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거 DTFT를 계산해 갖고 보니까 어테뉴에이션이 73이니까 아까 60 이상이 나야 되는데 충분히 이게 만족하고 있죠. 그 다음 디풀도 아까는 얼마 요구하는 게 얼마였습니까? 디풀이 1dB였잖아요. 1dB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1dB보다 훨씬 좋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류 밴드 스톱 필터 또는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 하죠. BRF 또는 밴드 스톱 필터, 밴드 억제 필터라고 하죠.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필터입니다. 파이에서 끝나는 로 패스 필터, 오메가 C2에서 끝나는 로 패스 필터, 오메가 C1에서 끝나는 로 패스, 이 세 개의 필터를 요거 첫 번째 건 대주고 두 번째 거 빼고 세 번째 거 다시 대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뺐으니까 요거만 남았죠. 그 다음에 요걸 대줬죠. 그래서 요 오메가 C2, 오메가 C1에서 오메가 C2가 제거된 밴드 리젝션 필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필터에
임펄스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아까 싱크 펑션 3개가 나오겠죠. 로페스 필터 3개를 이용했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 예제는 오메가 P1, 오메가 S1은 이렇고, 그 다음에 각각의 리플 어테뉴에이션은 이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메가 S2, 오메가 B2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칭을 했죠. 40dB의 어테뉴에이션, 패스밴드 리플은 0.5dB 되도록. 자, 그래가지고 하면, 자, 이상적인 요거의 카도 프리퀀시는 평균값을 각각 취하면 되겠죠. 0.358, 0.658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밴드는 월스트 케이스를 채야 되니까 두 개의 트랜지션 밴드의 작은 값을 채워야 되니까 델타 오메가 작은 거 어느 겁니까? 요거 뺀 거 0.18, 요거 뺀 거 0. 다 그냥 0.18이네요. 다 0.18이니까 0.18가 되겠죠. 자, 그리고 40dB니까 해닝 윈도, 50dB면 해닝 윈도겠죠, 그죠? 그래서 40dB니까 해닝 윈도를 쓰고 있고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n 자, 필터 길이 자, 여기서 0.18 공식은 요거죠. 그래서 62가 나왔어요. 그리고 n은 홀수를 홀수가 되게끔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밴드 스탑 필터는 n이 홀수가 되면 짝수가 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2가 나왔지만 한 개를 밴드 스탑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스탑 필터는 홀수가 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n이 63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 값은 31이 되겠죠. 그래서 FR 필터를 아까 싱크 펑션 3개가 나오고 여기다가 윈도 함수를 곱해갖고 여기 해닝 윈도죠. 해닝 윈도를 곱해줘갖고 나오면 마찬가지로 디텍트를 취해갖고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니까 44dB고 1dB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충분히 만족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커니즘 특징하고 앰플리튜드 특징의 비교를 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하면 디스컨티뉴이티 불연속점이 생기죠. 매근 절대 지체한 거. 근데 앰플리튜드 특징은 성수하게 이건 저번에 그림을 한번 보여줬죠. 그 다음에 디스컨티뉴에서 윗상 또 디스컨티뉴이티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윗상이나 앰플리튜드가 컨티뉴스하게 나오고 앰플리튜드 특징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즈 특징, 페이지 특징은 이게 지금 HN입니다. HN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이 피크 값이 샘플 위치에 위치하고 있지만 n이 짝수면 어떻게 됩니까? 피크 값이 어떻게 됩니까? 피크 값 여기 사실 피크 값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샘플의 중간 위치 4.5죠, 그죠? 0.5로 끝나는 데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질 때는 이렇게 시메트릭한 리니어 페이즈, 시메트릭한 리니어 페이즈 필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HN 끝점끼리 같죠. 첫 번째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 샘플이 같고, 그다음 첫 번째 샘플하고 마지막 두 번째 샘플하고 마지막 두 번째 샘플이 같고, 그죠? 이게 시메트릭, 이븐 시메트리를 우리가 보통 갖고 있죠. 이븐 시메트리인데 홀수냐, 짝수냐, 샘플의 길이가 필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뭡니까? 위상 특징이 이렇게 절편을 가진 거죠. 절편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엔티시메트리. 그러니까 짝수 홀수면 여기 제일 사실은 여기가 제일 높은 피크가 있어야 될 위치지만 피크를 가질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플러스 8이라고 하면 이 위치가 또 마이너스 8하고 같이 되는데 같은 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엔티시메트릭일 때는 대칭이 요걸 중심으로 해서 부호가 바뀌는 대칭이죠. 우리가 엔티시메트릭일 때는 중간 위치가 홀수일 때는 샘플의 길이가 홀수일 때는 반드시 0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상관없죠. 중간 위치의 값이 나오니까 요값 일수록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처럼 첫 번째 위치하고 마지막 값하고 부호가 바뀌죠. 그 다음 두 번째하고 마지막 두 번째하고 부호가 바뀌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절편 베타를 갖고 있습니다. 절편은 보통 2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8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딜레이는 아까 똑같이 2분의 n-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 1이 뭐였어요? 타입 1이 시메트릭한 이븐 시메트릭하고 또 뭐죠? 길이가 뭐 할 때 홀수가 될 때죠. 그러면 가장 피크 값이 중간에 있는 그리고 요거 대칭 요거 끝에 요거 대칭 요거 대칭 뭐 이런 식으로 요거 대칭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요거의 앰플리튜드 특징은 요거의 앰플리튜드 요거는 이븐 시메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븐 시메트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폴 제로는 폴은 반드시 원점에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만약 10차니까 요게 10차기 때문에 폴이 10개 되죠. 10개가 원점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 리니어 케이스는 항상. 그리고 제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단위 원상에 있거나 이렇게 단위 원상에 있거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단위 원상이나 그 다음에 단위 원 안팎에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 폴이 하나 존재하면요. 여기에 폴이 하나 존재하면 실수 계수 갖기 위해서 요거 뭐죠? 공액이죠, 공액. 요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 요거 반경의 역수에 해당되는 거. 이게 요 길이가 R이면 1보다 작으니까 R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겠죠. 그래서 R분의 1 위치에 같은 각도에 요게 존재하면 요게 길이가 R이면 R분의 1 되는 길이에 또 이렇게 단위원을 중심으로 대칭된 미러의 제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면 공액 위치 하나 생긴 거 알죠? 그 다음 요거에 미러링된 단위원에 미러링된 반경이 R이면 R분의 1 위치에 또 제로가 존재해요. 그래서 한 개 알면 나머지 3개 위치가 결정이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위원상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이거에 미러링 된 게 없으니까 그냥 요거에 공액만 존재하겠죠. 공액. 여기 있으니까 여기 공액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항상 제로의 위치는 한 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알 수 있고요. 단위원상이 없을 때는 단위원상이 있을 때는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건 이제 타입 1에 대한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즉 피크에서 센터 위치가 바로 그러니까 피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필터를 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로페스 필터, 그 다음에 밴드 스탑 필터,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4가지 필터를 다 설계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가장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좀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1이. 자, 그 다음에 타입 2. 타입 2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타입 2일 때 오메가 파이를 대입하시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메가 파이가 뭐죠? 최대 주파수죠. 최대 주파수가 반드시 0을 가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타입 2형 필터에다가 파이를 대입해갖고 해보면 이거는 반드시 이게 0이 될 겁니다. 자,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최대 주파수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 설계한다고 그러죠. 하이패스 필터는 최대 주파수 값이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하이패스 필터는 타입 2로는 하이패스 필터를 절대로 설계할 수 없겠죠. 또 뭐가 설계 안 되겠습니까? 밴드 리젝션 필터도 하이패스 필터가 0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중간 위치만 0으로 떨어지지 하이패스나 로우패스 DC 주파수나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가 0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요 필터 타입 2로는 하이패스 필터 설계가 안 되고요. 또 뭐가 안 됩니까? 밴드 스탑 필터가 설계가 안 됩니다. 요 타입 2로는.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타입 2는 요 중간 위치, 요 중간 위치에 피크가 있는 타입이라고 했죠. 요 피크 사이에 여기에 최대 센터가 여기 존재하겠죠. 센터가.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한 개 알면 요거 할 수 있고 요거 공액, 그 다음에 미러링, 미러링 이렇게 해서 되는 거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이패스 필터, 밴드 리젝트 필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입 3. 타입 3는 엔티시메트릭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홀수계죠. 자, 그럴 때 여기 마찬가지로 0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에서 0을 갔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최대 주파수에서도 0이 되고 그 다음 DC 주파수 0이 되니까 요거는 어디에 사용할 수 없겠습니까? 로우 패스 필터 설계할 때도 안 되고 하이 패스 필터 설계할 때도 안 되고 밴드 리젝트 필터 설계할 때도 안 되고 이거는 어디에 설계할 때 가장 좋겠습니까? 타입 3는 밴드 패스 필터 설계할 때 딱 맞는 필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3는 밴드 패스 필터 설계할 때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패스 필터가 아니고 잘못 얘기했나요? 뭘 설계할 때니까 밴드 패스 필터 맞죠?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타입 4. 타입 4는 자, 요거는 오메가 0에서 DC 주파수의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 설계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도 엔티시메트릭한 성질을 갖고 있고 필터의 길이가 짝수일 때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폴이 하나, 제로 하나 존재하면 여기 길이가 r이죠. 길이가 r일 때 r분의 1 위치에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게 A라는 폴을 간다 하면 뭐죠? A분의 1도 폴로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각도는 요게 세타면 마이너스 세타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R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R이면 R분의 1 길이. 그죠? 그래서 요게 있으면 요게 A는 요거 위치, 요거 폴을 A라 한다면 A분의 1에서 폴도 갖는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실수계수기 때문에 공액,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개가 결정이 되겠죠. 자, 공액 위치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역수 이렇게 해서 4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쿼드라플레트, 즉 4개라는 뜻이죠. 쿼드라플레트. 그 다음에 단위 원상이 있을 때는 공액 위치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요 X축상, 실수축에 존재할 때는 그냥 공액 위치, 그죠? 요거의 역수, 여기만 존재하겠죠.
미러링 된 거죠. 요게 요로 반사돼서 갖다 미러링 됐다. 이렇게 합니다. 요 놈은 여기에 미러링 됐다. 단위원상의 미러링. 요 놈은 요거에 단위원상의 미러링. 단위원에서 미러링 됐다고 그죠. 여기에 있는 게 이쪽에 비쳐서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요거 바뀌었겠죠. 예, 요거에 요거 같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필터, 우리가 이상적인, 이건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파트 1 할 때, 첫 번째 동영상으로서 아마 본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필터 설계할 때, 자, 이렇게 이상적인 필터가 존재하면, 여기 이제 센터죠. 윈도우를 채워죠. 렉탱귤러 윈도우를 채워죠. 자, 그러면 요거에 윈도우를 채우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렉탱귤러 윈도우의 주파수 특징이죠. 그럴 때 요걸 갖다 우리가 메인 로브라고 그랬고, 옆에 있는 것들을 사이드 로브라고 그랬죠. 사이드 로브. 자, 요거 N21대입니다. 요게 메인 로브죠. 메인 로브의 값이 N분의 2파이죠. 그래서 렉탱귤러 윈도우일 때 요게 메인 로브 폭이 가장 좁습니다. 요거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트랜지션 밴드 폭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사이드 로브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이 사이드 로브에서 우리가 패스 밴드 리폴, 스탑 밴드 리폴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게 패스 밴드 리폴, 사이드 밴드, 스톱 밴드 리폴, 요게 바로 요거에서, 요거 모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트랜지션 되는 밴드가 요 메인 로브 폭 있죠. 요거에서 결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필터의 특징에다가 윈도우 함수의 주파수 특징을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이상적인 임펄스 리스폰스에다가 윈도우 함수를 곱했으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빨간 거하고 검정색의 컨볼루션에 시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컨볼루션 되는 거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요. 컨볼루션 하면서 바뀌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트랜지션 밴드에서 요 메인 로브 폭에서 트랜지션 밴드가 결정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끝나는 때 여기고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현재는 사이드 로브에서 리플이 결정되고 있죠. 거꾸로 가는 거죠. 똑같은 흐름으로. 자, 요거는 아까 요거죠. 이 폭에서 트랜지션 밴드가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길이가 폭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리플은 요 리플이죠. 여기 있는 리플 모양을
자, 그래서 우리가 렉탱귤러 윈도우를 쓰고 길이 25에 필터를 설계했을 때 매그니튜드 리스폰스, 여기 매그니튜드 리스폰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윈도우 시간 함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윈도우 함수의 주파수 특징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윈도우 함수에 이거는 매그니튜드니까 절대치를 한 거니까 이거 위로 올라갔죠, 그죠? 예. 양수만 있고 요거는 앰플리튜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에 컨볼루션 취하니까 실제로 설계된 트랑케이션 된 윈도우를 취한 필터죠. 폭이 n분의 4파이라는 겁니다. 똑같죠. 자, 이걸 n25일 때 모양이죠. 자, 그럴 때 n25일 때 요 뭡니까? 요 패스밴드하고 스톱밴드의 어테뉴에이션이 뭐 한 20dB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렉탱귤러 윈도우가 가장 안 좋습니다. 20dB밖에 안 돼요. 트랜지션 밴드는 가장 작아요, 그죠? 자, 이게 렉탱귤러 윈도우일 때, 그리고 요 관계식은 델타 W가 n분의 1.88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깁스 현상에 대한 그림이죠. 자, 차수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뭡니까? 요 지금 리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점점 어디로 모입니까? 여기 카드 프리퀀시 쪽에다가 자꾸 아주 n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만 생기고 여기 엣지 밴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생겨요. 나머지는 이제 평탄하게 되고. 자, 이거는 뭐 카메라맨이라는 그겁니다. 이거는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윈도우, 이게 이제 성능이 안 좋다는 걸 필터링 했을 때 성능이 안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 건데요. 자, 어쨌든 간에, 자, 트라이앵글러 윈도우일 때, 마찬가지로 매그니튜드 앰플리 특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트라이앵글러가, 했을 때는 아까 20dB보다는 좋아졌죠. 8파이고 거의 한 25dB 정도 그죠? 아까는 20dB밖에 안 됐는데 25dB 정도 좋죠. 25dB 정도 되고요. 이게 해닝 윈도우 한 40dB 정도 되는 거. 네, 한 40dB 정도 되죠. 이게 단점이 뭡니까? 폭이 요거만큼이 트랜지션 밴드 폭이잖아요. 그죠? 트랜지션 밴드가 훨씬 넓어졌죠. 네. 이건 해밍 윈도우. 똑같은 그림이니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거의 한 50dB까지 가고요. 자, 블랙만 윈도우. 이게 어테뉴에이션이 가장 크죠. 네, 이제 이건 카이즈 윈도우입니다. 베타가 7.8865일 때고 길이를 30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죠. 거의 80D, 어테뉴에이션 80dB를 얻어낸 거죠. 가장 최적화된 베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타를 9.5로 조금 바꿨습니다. 베타 값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죠?
예, 아까하고 두 개를 보세요. 자, 요거는 33일 때 해밍 윈도우로 했을 때 주파수 특징 모양이죠. 34, 15, 블랙먼으로 사용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필터 스펙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요건 밴드 패스 필터가 되겠네요. 이게 스톱 밴드 0.2, 패스 밴드 0.35, 첫 번째, 두 번째 패스 밴드 0.65, 두 번째 스톱 밴드 0.8, 그리고 어테뉴에이션이 60dB, 그 다음에 패스 밴드 리플이 1dB. 요 값을 데시벨로 계산하는 게 1dB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S1, 오메가 P1, 오메가 P2, 오메가 S2, 그 다음에 이게 요 값에 데시벨 취한 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RP, 패스밴드 리폴, 그 다음에 AS, 스톱밴드 테니스. 우리가 필터 설계할 때는 요 값들이 주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설계하게 되면 뭐 인형태로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걸 설계했을 때 74 길이를 했을 때 블랙먼 윈도우 썼을 때 이렇게 설계돼서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요거 필터를 만족하는 걸 갖다가 설계를 한 예제를 보여줘. 40dB니까 아마 해밍 윈도우가 있는 거 쓰면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밴드 리젝션 필터죠. 자, 이걸 갖다가 해밍 윈도우 가지고 설계했을 때 63 필터 길이 63 정도 됐을 때 이런 식의 특징이 돼서 설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마지막 FR 필터의 마지막 시간으로 로패스 필터가 아닌 하이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 설계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